깨끗한 그릇이 필요하듯이 깨끗한 숨을 쉬려면 내 폐가 깨끗해야 한다. 이제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면 놀랍게도 대체로 4개월이 지나면 아주 드문 유익균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빠르게 이제 나쁜 균이 줄어들어요. 청폐작용이 뛰어난 천연물의 배합이라서 아직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그냥 팁으로 하나만 공개하면 가 들어있습니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한의원 대표원장 서효석입니다. 이제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반가운 봄만큼이나 언제나 함께 찾아오는 불청개, 바로 환절기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오늘은 환절기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의 모든 비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2달을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숨은 단 3분을 참지 못합니다. 숨을 주관하는 장기가 바로 폐이고, 따라서 폐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때 내 건강도 최상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편도선은 폐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군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도선에서는 백혈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데 이 백혈구들이 목과 기관과 기관지를 철통같이 지켜내면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폐렴 구균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도선은 폐를 지키는 군부대이다. 폐는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다.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마치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듯이 깨끗한 숨을 쉬려면 내 폐가 깨끗해야 한다. 이 새로운 생각. 그래서 이 좋은 숨을 쉬려면 폐를 청소하라. 새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없이 그냥 건강을 위한 생활만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출근도 해야 하고 퇴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제 관찰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찾아서 산에 가서 심호흡을 한다. 당연히 폐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해요. 바닥에 찌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손걸레를 써야죠. 그런 때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 청소에 대한 최초의 발견입니다. 인체의 호흡 총량을 100이라고 할 때 그중 95를 폐가 숨쉬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전신의 피부가 숨을 쉽니다. 따라서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큰 호흡기인 폐가 좋아지면 당연히 작은 호흡기인 피부 호흡 좋아지고, 피부 호흡 좋아지면 이제 피부색이 맑고 깨끗하여 이제 깨끗한 피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토피 환자들은 모두 땅구멍이 닫혀 있고 하나 더 털구멍이 닫혀 있습니다. 털구멍, 땅구멍이 활짝 열려 있어야 피부 밑에 쓰레기가 순조롭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닫혀 있다 보면은 이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살펴보면 아토피 환자들은 다 상체의 일부에만 땀이 흐르고 몸 전체에는 땅구멍이 닫혀 있습니다. 일종의 피부 호흡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부 호흡이 떨어져서 이제 반대의 경우 폐가 좋아지면 피부 호흡 좋아지면서 털구멍 저절로 열리고, 땅구멍은 이제 본인이 노력하면 열립니다. 온천에 간다, 사우나에 간다, 또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자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땅구멍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태열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효과 있는 단 하나의 약물이 스테로이드. 근데 스테로이드는 쓰면 쓸수록 반짝하고 좋아졌다, 쓰면 쓸수록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토피 환자들에게
이제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연고 바르지 말라, 주사 맞지 말라, 최악의 선택이다. 효과 있는 모든 연고, 효과 있는 모든 약에 스테로이드 들어있다. 스테로이드는 마약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고 대신에 다쳐버린 털구멍과 다쳐버린 땅구멍을 활짝 열어 피 밑에 쓰레기를 말끔히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면역력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또는 코로나가 남겨놓고 간 후유증, 그 후유증이 이제 심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가벼운 게 비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가 천식의 모습. 제일 이제 치명적인 후유증은 폐섬유화죠. 이런 후유증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폐는 점점 더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 약해진 면역력이 이제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에 더 이제 힘든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는 첫째로 이제 기온차가 유난하죠.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이 기온차가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현명하여 이제 코에 끈끈한 점액을 분비합니다. 이 끈끈한 점액이 영하 10도의 공기를 맞으면 우선 동상을 막아주죠. 그 대신 그 영하 10도의 점액은 이제 영하 6도, 7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흘러내려요. 그 흘러내리면 어디로 가요? 기관지로 가죠. 그리고 다시 이제 교대한 또 끈끈한 콧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올 때는 그게 가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환절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때 이제 호흡기 질환의 각종 불편 증상들이 기침가래, 콧물 재채기 유난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핵심이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편도선이 내복구멍을 철통같이 지켜주면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박테리아도 모두를 막아낼 수 있는 건 오로지 편도선의 건강이다. 편도선이 가장 많이 붓는 것은 이제 과로할 때, 너무 과로했다, 또는 감기 끝에, 일반적으로 또 뭐 담배 피는 사람 담배를 유난히 피웠을 때, 피로할 때 등등. 보통 감기 걸려도 편도선이 건강한 사람은 아주 짧게, 그러니까 감기가 오다 말되요 또는 감기가 지나가 돼요 아주 짧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편도선의 건강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치유는 자연 치유에 있습니다. 내 병이 찾아왔을 때 내 병을 내 면역력이 스스로 고쳐내는 모습.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병이 나면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진정제, 항암제 등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폐를 깨끗이 청소할 때 면역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면역력은 뭐 하루 이틀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336의 법칙을 이제 보여줍니다. 처음 석 달에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면역력이 한 계단이 올라선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석 달에는 장내 미생물이 이제 나쁜 균이 사라지고 좋은 균이 가득하게 됩니다. 유익균이 충만할 때 면역력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이때 이제 장 건강이 최상으로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6개월의 변화.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 나쁜 균이 사라지고 좋은 균이 가득하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깨끗해진 폐가 내 건강을 지킬 때 면역력의 완성으로 본다.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그러니까 신이 내린 의사께서 이제 내 건강을 지켜주면 이제 항생제 필요 없다, 항암제 필요 없다, 화공약품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내 면역력이 치유한다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중증의 폐질환자에게 꼭 전하는 말씀인데, 중증의 폐질환자, 예를 들어서 기관지 확장증 하면 폐 속에 가래가 가득해요. 그 환자는. 그런데 그 가득 찬 가래를 몸 밖으로 버리려면 계속해서 기침을 해야 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확장돼서 오므라들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므라들 줄 모르고 있으면은 가래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찌 돼요? 가래가 남게 되죠. 가래가 남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수분이 증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된 가래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해야 하잖아요. 치료하려면 이제 폐청소, 가래를 뱉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래를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한 내 몸의 몸부림이 바로 기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침에 넣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쓴 사람들은 이 폐에 있는 감각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숨찬 걸 못 느끼게 해놔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폐를 청소하면서 이제 그 마비된 신경을 되살리는 거예요. 마비된 신경이 되살아나면 숨찬 것을 예민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숨차야 낳는다, 하나 더 기침해야 낳는다. 이거를 일조로 삼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폐 건강인데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폐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체크를 해보고 내 폐를 안 좋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침, 가래, 숨찬 것, 짙은 가래, 객혈 또는 쉰 목소리, 가슴이나 어깨의 통증, 만성 피로, 또 심각해지면 청색증까지, 또 손가락이 곤봉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체중이 감소가 되는 다양한 변화들을 보여주죠. 이 형태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폐가 안 좋아지면 이제 혈액순환의 장애로 이어져요. 이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해줘야 손끝, 발끝까지 깨끗한 피가 돌아오는데 폐가 나빠지면 심장 또한 나빠지고 결과는 혈액순환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손가락 끝에 이제 변화가 찾아온다. 바로 곤봉지가 찾아온다. 청색증이 찾아온다. 다 폐 심장이 나빠질 때 관찰되는 변화입니다. 우선 천식, 이제 해수병이라고 옛날부터 유명한 병이죠. 이제 이 그 천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긴 세월 앓다 보면 그 종착역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폐에 구멍 나는 병, 폐에 가래가 차는 병. 구멍 나는 병은 폐의 기종이라 부르고 가래 차는 병은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병은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구분해서 폐섬유화라는 병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이 폐섬유화라는 병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폐렴이야말로 역사가 오래된 병이죠. 폐렴. 갑자기 이제 폐에 염증이 찾아와서 노인들의 죽음은 보통 감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기가 와서 길어지고 긴 감기 끝에 고열이 납니다. 고열이 나면서 폐렴이 온다, 폐혈증이 온다. 그로써 사망에 이르른다. 폐렴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인류 사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폐암은 이제 암 중에 암이죠. 일단에 폐에 가서 이제 임파선이 크게 붙는 겁니다. 임파선이 크게 붙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종양이라 부르고 이 종양을 둘로 나눕니다. 양성이냐 악성이냐. 양성은 안심인데 악성은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양약의 범람이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고 늘 자부만 하는데 한편으로 이 의료 쇼핑이 가져오는 이 화공약품의 폐해를 너무 배관시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의료 쇼핑 수준으로 한 주먹씩 먹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흔한데 이것들이 다 들어가면 독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폐렴에 이제 항생제를 썼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폐렴 진단 받았어. 당연히 항생제 먹어야죠. 항생제 털어 먹었어요. 털어 먹으면 이 약이 움직이는 동선을 상상해 보세요. 자,
먹었어요. 녹았어. 녹으면은 이제 우리 피가 이걸 싣고 댕기는 거예요. 어디로? 전신으로. 전신으로 싣고 댕기는데 극히 일부가 폐렴구균을 만난 거예요. 그 죽였어요. 독약이니까 죽였어. 그러면 대부분의 항생제는 허공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라앉았어요. 어디에 가라앉겠어요? 그게 근육이나 내장이나 어디 가라앉아 있겠죠. 그걸 다 청소해야 돼요.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 몸은 모으고 모아서 청소해야 한다. 그래서 대청소날 일시에 뿜어내면 그게 대상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대상포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다 국민의례처럼 이제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말하자면 의료 쇼핑의 피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멍나고 가래차고 굳어버린 폐 환자를 원체만이 내가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관찰하면 폐세포가 살아나는 것은 매우 더디게 살아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폐세포가 살아나는 모습은 비행기가 뜨는 모습이다. 비행기가 어떻게 떠요? 수직으로 뜨는 비행기 없죠? 활주로를, 길고 긴 활주로를 달리고 달려 활주로의 끝에서 천공으로 비상하듯 내 폐세포가 살아나는 모습. 이제 입으로 숨을 쉬면 당연히 폐에 불리하죠. 급하게 먹는 것도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죠. 환기는 자주 해주는 게 당연히 좋죠. 특히 요리할 때는 뭐 나쁜 가스들이 나온다고 이제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기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양약의 부작용에서 굉장히 많은 한번 좋다고 먹으라고 하면 막 10년, 20년씩 먹는 환자들이 있어요. 맹목이고 맹신이죠. 될 수 있으면 양약은 짧게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염증이 있는 그 순간, 예를 들어 병원에 막 가서 타오는 1차 분약 있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좋으니까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해서 먹는다 말고. 왜냐하면 마약 성분의 약들이 많기 때문에 반짝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동부감에 폐대장은 형제장부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 장내에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천문학 100조라 한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대체로 60%가 중간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남는 것이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이 남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해균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무서운 세균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핵균이에요. 이 결핵균이 폐에 가서 번성을 하면 폐에 가서 구멍이 나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피를 토한다. 이 결핵균이 피부에 가서 번성을 하면 이제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관찰이 있어요. 이제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면 놀랍게도 대체로 4개월이 지나면 아주 드문 유익균이 나와요. 이 균의 이름이 에커만시아라는 균인데 이 에커만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이제 나쁜 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폐화장의 연관성에 관해서 핫한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장뇌축 이론이라고 해서 장이 건강해져야 이제 뇌도 건강하다. 폐가 좋아졌을 뿐인데 이제 장 또한 좋아지고 그건 그대로 뇌로 이어진다. 특별한 단백질이 뇌에서 발견되더라. 이런 또 논문들. 그래서 그 장뇌축 이론이 상당히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병 없는 120세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시황도 이뤄보지 못한 100세 건강을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흡법에 관해서는 복식 호흡도 있고 단전 호흡도 있고 오랜 세월 속에 많은 호흡법들이 소개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호흡법보다도 가장 좋은 호흡법이라는 의미로 어떤 호흡법을 담았습니다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들어 마시는 숨이 10초라면 내쉬는 숨은 20초다. 그냥 단순히 심호흡도 좋고요. 공기 좋은 곳을 만났다 그러면 심호흡을 반복하라. 심호흡을 반복하면
내 폐가 아무래도 깨끗해지고 또 어느 사이에 이제 폐에 담긴 일정량의 대기가 이게 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모든 에너지는 바로 이 폐에 담긴 그 산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과 산소가 만나서 모든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폐가 깨끗한 숨을 쉴수록 내 건강이 충만하다, 내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호흡기 자체가 걸름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는 이 걸름장치를 최대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코에 있는 코털까지도 다 이렇게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어라. 그 대신 천천히. 이제 그걸 이제 저는 그냥 으뜸호흡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기호흡은 상상 속의 호흡이죠. 내가 이제 그 숨을 들어 마셨죠. 이 내가 들어 마신 이 공기가 이제 저 밑에 배꼽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상상을 발휘하는 겁니다. 상상력이 더 뛰어난 분은 이제 발까지 끌어내릴 거고, 그러나 이제 거기는 이제 아주 고수의 경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꼽 아래까지 끌어내리는 듯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폐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폐에 좋은 음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름진 생선이나 검은 콩,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마씨, 브로콜리, 또는 토마토, 도라지, 고추, 마늘, 무, 생강, 율무, 은행, 당근, 파래, 다 내 폐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나쁜 음식이야 대체로 공통이죠.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자극적인 향신료, 인공감미료, 고과당 시럽, 또는 유제품, 또는 정제,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습관화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내 몸이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산책 좋습니다. 산책은 걷기 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따라서 산책 좋고, 탁구는 그래도 운동량이 꽤 되죠. 자전거, 배드민턴, 줄넘기 다 좋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5시 50분이면 일어나서 이제 마침 제 집이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책을 대체로 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합니다. 청폐작용이 뛰어난 천연물의 배합이라서 아직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그냥 팁으로 하나만 공개하면 도라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삼도 들어있습니다. 더덕이라 부르죠. 다 독이 없는 천연물들인데, 이제 놀랍게도 폐를 청소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에 97세의 할머니가 있어요. 스기우치 가치고 현재 프로8단인데, 그분이 70년 연하의 상대와 싸워서 얼마 동안 7시간 20분 싸워서 이겼어요. 97세 노인이 7시간 20분 앉아있기도 힘든 나이인데, 이것이 바로 마인드 스포츠, 뇌 운동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두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두뇌 구조가 치매 예방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결과는 치매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아예 마인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뇌체조를 열심히 하라. 일종의 뇌체조에 해당해요. 스포츠니까. 폐질환하면 구멍나고 가래차고 굳어버린 폐 또는 폐암 등을 연상하는데, 모두 현대인들은 다 절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폐청소라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80억이라면 대부분들이 다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진정제, 항암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면 그 틀 안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부작용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아니다. 폐를 청소하며 이제 기다려라. 내 깨끗해진 폐가 내 병을 고친다는 새로운 생각. 많은 고질병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수많은 기적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폐 질환을 앓게 되면 이제 절망하지 말고 폐 청소라는